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새해 떡값을 좀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0.77% 오늘 추가 상승을 하면서 5,300선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증시 대비했을 때 잘 버텨주는 거죠. 보합에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지수 0.9% 급등입니다. 수급 체크를 해보시면 요즘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8천억 원 순매수인데 이 중에서 한 절반이 금융투자입니다. 결국 개인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1조 매도 우위 그리고 선물에서는 2천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수급 공방은 좀 거센 그런 모습. 자, 간밤 미증시는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4%나 밀렸죠. 엔트로픽이 AI 자동화 도구를 출시하면서 경쟁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를테면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거야라는 그런 우려감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과수요라서 좋은데 이걸 사줄 대기업들이 지금처럼 계속 사줄 돈이 있을까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나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수출로 돈을 잘 번다. 이 이익의 모멘텀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겠고요. 시장 주변에 돈이 많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작년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다 나만 소외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포모를 느끼면서 지금 추격 매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2일 기준의 예탁금은 111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 전날 비교했을 때 5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12월 말에 비해서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은 약 1개월 만에 무려 20조 원 넘게 급증한 건데요. 수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다만 매수 주체별로 선호하는 섹터는 다릅니다. 개인은 ETF를 통해서 반도체, 증권, 방산 등의 주도주 중심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금융 등의 주주 환원 관련주나 아니면 유통, 화장품 등의 외국인 인바운드 소비주를 선호합니다. 은행은 무려 외국인이 9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유통은 8주, 보험도 5주 연속 순매수 기록입니다. 개인 선호 섹터도 이 외국인 선호 섹터도 지금 수익률은 좋은 상황,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의 공방 속에 변동성은 늘어갑니다. 이제 미국은 알파벳, 퀄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의 변곡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다시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강하지 않아요? 네, 강합니다. 그제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네. 급락을 했지만 개인이 5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는 하루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점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네. 그래서 보고만 있다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오히려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금이. 그리고 지금 대기 자금이 꽤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빠지면 사겠다라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과열은 항상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AI 투자 과열 이야기가 오늘 그러니까 보면 오픈 AI와 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약간의 동맹의 균열이 나온다는 그런 살짝 뉴스도 나오고 맞아요. 또 AMD는 오늘 실적 발표를 좋게 했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또 AI 발 또 이게 우려가 아닌가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AI 발 우려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그 대기업들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여기서 버블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우열이 가려지면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가려져 버리면 예.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투자 어디가 우열이다, 누가 우수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열되게 투자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한국 기업들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런 기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우열이 안 가려져 있고 오히려 우열이 가려져 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는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 심화, 지금 보이는 이런 경쟁 심화가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보셨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 순서에서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이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도 좋고 지금 개인은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은 반도체 팔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소비재 쪽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보면 네. 좀 아침에 좀 약세였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보면 뭐 자동차, 금융, 전력, 통신 다양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예. 경기, 민감주 어떻게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또 나쁘지 않지만 업종별로 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뭐 하나투어라든지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576억 원 역대급 실적을 나왔다라고 하나투어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해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67,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부 T&D, 롯데 관광개발 이런 여행 관련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네.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그동안에 반도체나 이쪽에 몰렸던 부분들이 이쪽 관광이나 여행 쪽은 분명히 올해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BTS 한국 공연을 지금 앞두고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벌써 들어왔거든요. 공연 들어와서 보려고요. 공연 보려고 오. 벌써 지금 들어와서 네. 하고 있고 호텔이 지금 만시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일령, 중국에서 한일령 영향으로 지금 네. 일본은 오히려 호텔 가격이 5분의 1까지도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요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여행에 관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하나투어 등 이런 이쪽에 대한 부분도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 여행 주목을 하셨습니다. 중국 이제 춘절이라고 하죠. 춘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설날이랑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 쉬어서 이게 춘절에 그 주변국에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일본 비행기 다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그래서 그런 반사수의 기대감도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행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그 선택 반도체 깔고 여행 보는 거예요? 반도체보다 여행이라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하면 이제 현금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분할해서 사시는 전략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네. 뭐 반도체든 여행이든 이런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몰빵 투자가 좋을 때는 좋은데 또 네. 안 좋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분산해서 시장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 특히 예. 여행도 좋지만 지금 증권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지금 보면 맞아요. 은행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네. 은행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르다 본다면 증권은 지금 상품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뭐 국내 주식만 하다가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관련된 파생 상품도 하고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주도 역시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 외국인이 담아가던데, 근데 일각에서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 보니까 이제 좀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도주는 당연히 이제 가지고 가되 외국인이 주목하는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 증권 그 중에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만에 방긋 웃고 있는 쪽이에요.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태양광 풍력주도 담을까입니다. 원전주가 장 초반엔 강했는데 지금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 협상가들이 미국으로 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미국은 원전 밸류체인이 망가져 있어서 이제 원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장 초반엔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타코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저는 멕시코 음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먹는 타코, 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그런 전략을 타코라는 표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Trump always chicken out 해서.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이거 비하하는 발언이긴 한데. 약간 비하하긴 예. 발언이긴 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항상 관세를 가지고 시장에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관세를 상당히 뭐 좋아한다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그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원전에 대한 협상 이야기 나오면서 태양광하고 풍력주도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 자국산 태양광 관련 그런 부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중단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또 한화큐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대규모 미국의 공급 계약을 오늘 약 예. 2조 원 규모 가까운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ESS 오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대중국 정책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한국 기업들이 기회가 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나왔던 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위성 100만 기를 활용해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머스크는 총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 X 100기가씩 총 200기가를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계획도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특히 태양광을 이런 우주에다 만들게 되면 지상 대비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되는 부분도 당연히 크고 24시간 진공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물론 비용이나 그런 또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론 머스크 말로 해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예. 확보에 대한 시장 이야기도 나온다는 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국내 기사 보도는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외신 두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 오늘 나온 기사들이에요. 태양광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스페이스 X 우주 데이터 센터 승인 요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AI를 돌리는 서버를 이게 지상이 아닌 우주에 띄우겠다는 계획인데, 현지 시간 1월 30일에 스페이스X가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데이터 센터 위성 100만 기를 쏘아 올리겠다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승인 난 건 아니고요. 제출 단계입니다. 그럼 왜 우주에 이 태양광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첫 번째는 우주에서 태양의 빛을 받기가 훨씬 쉽겠죠. 구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열이 엄청 발생을 하는데, 그거 시키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로 가면 워낙 이제 저온이기 때문에 냉각비가 안 든다고 하고요. 눈여겨볼 점은 다음 기사 함께 보시면 머스크의 실행 속도입니다. 오늘 오전 한 11시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중국의 시나 파이낸스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최근 머스크 측 팀이 중국의 주요 태양광 기업들을 또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효율이 높은 이종 접합이랑 페로브스카이트, 요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아주 통용적으로 쓰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유한 기업들을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주라는 극한
같은 환경에서 초고율을 낼 수 있는 이제 이른바 꿈의 태양광 기술을 확보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현실화하려는 포석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쪽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주목을 해볼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런 소위 친환경 쪽은 우리가 워낙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상황에서 단기간 급등한 이후에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얼마나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인지가 궁금한데요.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이 오늘 갑자기 이야기 시장에 나오면서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고요. 근데 팩트를 두 가지는 역시 첫 번째는 미국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는 맞고 두 번째는 또 대중국 그러니까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OCI 홀딩스 또 한화솔루션 모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그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주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XAI랑 스페이스X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뭐 의견도 분분하고 XAI 지금 적자 많은데 그거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인물이긴 한데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태양광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종목 몇 가지 좀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이 좋아요, 태양광이 좋아요? 원전과 태양광 다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앞서 말씀드린 북미 지역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곳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로봇 요것만 이게 재밌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시죠.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스팟이라는 모델인데 영국 원전 해체 현장에 전격 투입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국 정부 공식 포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거 캡처를 해온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종 보행 로봇, 일명 개로봇이라고 알고 있는 스팟인데 영국 최대 원자력 단지인 셀라필드 해체 현장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방사능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에 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제 이런 곳에 로봇 기술이 대신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 손처럼 정밀하게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보도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막간 전략으로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지금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마 여기서 그때 처음에 나와서 반바지로 올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또 그리고 지난번 CES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차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올해 내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조정은 되게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좀 자동차가 아닌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또 그리고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좀 변신하는 걸 올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로봇 워낙 주목을 하셔서 질문을 드렸고 자 우리 마지막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모처럼 만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서진 시스템 빅딜 이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ESS이겠죠. 주가 가팔라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차 전지주 오늘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1, 2, 3위를 보니까요. 알테오젠이 내려갔어요. 3위로 며칠 됐습니다. 네,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알테오젠으로 되어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어찌 됐든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좀 좋은 뉴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ESS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큰 거고요. 또 그리고 로봇 관련된 것도 계속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급락할 때
시장의 이슈가 뭐였냐면 케빈 워시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예. 그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당연히 성장주 그리고 지수 추종의 어떤 ETF 뭐 이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전략이 되게 예. 좋은데 예. 이 유동성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 부분도 흔들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회복을 좀 빨리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빨리 회복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도 한 몫으로 올해는 반바지로의 2차 전지를 꼭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탑픽은 탑픽은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지금은 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상위 종목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